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네, 오늘 날짜 2019년 12월 9일 월요일 이 세간의 이목을 많이 집중시키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뜨거운 이슈. 네. 지난 주말 상간에 가수 김건모 씨한테 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A라는 여성이 네. 언론 통해서 그 사실을 밝혔는데요. 이 A라는 여성이 김건모 씨가 자기를 강간했다라고 네, 주장하면서 강간했다. 본인의 고소 대리인으로서 굉장히 인지도로 보면 변호사 중에 가장 유명한 강영석 변호사를 선임을 했죠. 그렇죠. 사건의 내용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좀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해당 사건은 2016년 8월 달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3년이 조금 훌쩍 지난 사건인데요. 당시 김건모 씨가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한 융주점, 그러니까 접대부도 있고 이런 융주점에 가서 접대부 8명을 불러 술을 먹다가 그 중에서 8번째 들어온 접대부를 두고 이분이 A 양인데 나머지 7명을 내보내고 종업원이든 뭐 관계자든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한 다음에 A 양과 술을 먹다가 부강성교를 강요를 했다가 폭행 협박을 통해 가지고 강간을 했다. 그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제 A 양이 고소를 한 거죠. 진실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이거를 수사하는 수사기관도 혹시라도 이거를 기소가 된다면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법원도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왜냐? 시간이 오래 지났고 그 현장을 가장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CCTV인데 CCTV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일관된 진술만 가지고 성범죄가 성립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 그렇지가 않거든요. 어떤 정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이게 그럴 법해야 돼요. 그리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변명을 하는 것이 그럴듯하지 않아야 돼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 중간에 어떤 예를 들어서 호변이 말한 CCTV처럼 또는 뭐 그때 당시 주변 사람들의 진술 또는 그 후에 양 당사자의 뭐 정황, 태도, 서로 뭐 문자 메시지 주고받았다거나 뭐 이야기를 했다거나 접촉한 사실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역시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의 진술 딱 그것만 가지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죠. 그렇죠. 김변이 방금 설명해 주신 그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더불어 필요한 간접 증거들, 정황 증거들이 필요한데요. 강영석 변호사가 오늘 이제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증거들은 이미 확보를 하고 있다. 다만 그런 증거들을 사전에 공개할 시에 상대방인 김건모 씨 측에서 대응할 수 있다.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개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증거들은 뭐 우리가 예상한 거겠죠. 그 당시에 그 피해 여성이 김건모 씨한테 연락을 해서 정식으로 항의를 했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인들한테 내가 이렇게 피해를 당해서 너무 힘들다 라는 뭐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죠, 저희가. 그렇죠. 알 수가 없죠. 실무에서는 범죄 피해를 당하고 난 다음에 특히 성범죄 피해 당하고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증거가 사라지는 문제,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는 그러면 왜 그때 피해를 입었는데 이렇게 뒤늦게 와서 이걸 문제 삼느냐는 걸 문제를 삼기 때문에 사실 정말 강영석 변호사가 말하는 것처럼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다면은 기소가 되거나 처벌까지 가긴 좀 힘들다고 봐요. 그렇죠. 예, 그런 증거들이 좀 어디 정도까지 확보가 돼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뭐 김건모 씨를 옹호한다거나 비판한다거나 하는 입장이 전혀 아니고요. 어쨌든 수사관도 뭐 그 경찰, 검찰, 법원, 판사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형사소송법이 증거에 대해서 명명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판단하고 심리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어렵죠, 사실. 현재로서는 뭐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 보면은 첫 번째 김건모 씨가 과연 그때 정말로 유흥업소를 갔느냐 어떨 것 같아요? 가봤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시점에 김건모 씨가 그 유흥지점을 간 것은 사실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게 어쨌든 결론적으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과 김건모 씨가 주장하는 것 둘 중에 하나만 진실이고 나머지는 거짓일 텐데 이게 아예 만난 적이 없거나 한 사람끼리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무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이 저희가 경험해본 바에 비춰볼 때는 아예 일면식도 없고 아예 생판 모르는 남인데 그럴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항상 갈리는 부분은 딱 한 가지거든요. 나머지 사실관계는 다 같을 가능성이 높아요. 과연 그때 있었던 행위가 강간이냐 합의하에 있는 성관계냐 이 부분에서 이제 포인트가 갈리겠죠. 확실히 지금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조금 고소인 측에서 어떤 증거를 확보했냐에 따라 가지고 갈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한 가지 더요. 그러고 이제 혼자 갔는데 도우미 여성분들 8명을 불렀다? 사실이라고 봅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럴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저는 뭐 김건모 씨의 사생활이 되는 건 전혀 제가 알 방법도 없고 뭐 제가 뭐 지인 관계도 아니니까 잘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불렀다 그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뭐 나머지를 내보내고 그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했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굳이 그것까지 거짓말을 했을까? 이게 사실은 김별이나 저나 형사 사건을 많이 하는데 그 형사 사건 중에는 유흥주점과 관련된 굉장히 많죠. 사건들도 저희가 상당히 많이 해봤고 그래서 그 생태계를 모르면 사실 사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거 김건모 씨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남성분들이 혼자 와서 그 여성분들을 여러 명 앉히고 적대부를 여러 명.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사건 기록을 보면은 왕왕 있거든요. 많죠, 사실. 많아요. 근데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 해서 그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그 당시에 바로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당장 거기 있었던 다른 여성 도우미분들 참고인으로 담당 웨이터, 담당 뭐 영업 부장 다 참고인으로 조사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불가능하죠. 보통 그렇게 유흥업소라는 그 업소의 특성상 그리고 오래 안 있습니다. 업종 종사자들이. 그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 가명을 쓰는 경우도 많을 거고 뭐 그렇죠. 휴대전화번호도 바뀌었을 거고 사실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참고인을 무슨 뭐 강제적으로 수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구인해올 수도 없고. 그렇죠. 구인해올 수도 그래서 없고. 그거는 이제 그 아무래도 고소인 여성분의 진술밖에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봐서 그거 입증하기 어렵죠. 네. 일단 저희가 얘기한 증거들을 고소인 A 씨가 가지고 있다면 얘기는 또 달라지지만 일단 같다고 칩시다. 같다고 입증이 됐다고 합시다. 그 방에서 있었다고 그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그 일들, 고소인이 주장하는 그 일들, 그걸 뭐 저희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여쭤볼 수는 없고요. 네. 입증이 될 것 같다고 보십니까? 사실 강용석 변호사가 말을 하는 정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언론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는 제가 탁 떠오르는 건 하나밖에 없거든요. 김건모 씨에게 사과 문자라든가 자백 문자, 그렇죠. 네, 서로 주고받은 뭐 자백 카톡이라든가 그러면은 여성의 진술과 그 정황 증거 하나로 왜냐하면 미안하다라고 말을 할 때 근데 그게 단순하게 네가 마음 상했으면 미안해 이런 정도까지 가지고는 되는 건 아니고 그때 내가 뭐 좀 술이 과했나 보다 미안하다 그날 일은 실수였다 뭐 이 정도까지 문자가 있다고 하면은 아직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러한 문자가 발견이 되거나 한다면 처벌될 수 있겠죠. 정확한 증거는 제가 일단 첫 번째 생각한 건 그 증거예요. 그리고 또 빠른 신고의 중요성이 뭐가 있냐면은 정말 성범죄가 딱 일어난 직후에 신고를 했었을 때 바로 경찰이 해당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현행범이거든요. 체포가 바로 가능해요. 체포가 되게 되면은 자백의 확률도 확 높아집니다. 근데 시간을 주면 줄수록 그럴듯한 이야기를 꾸며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정말로 본인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먼저 빠른 고소가 중요한 거는 정말 명백한 사실입니다. 김건모 씨도 그 고소인도 본인이 어쨌든지 정말 억울하다면 적극적인 공격 그리고 적극적인 방어를 해야 될 거고 저는 뭐 김건모 씨의 대표곡 중에 하나 핑계 있지 않습니까?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근데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은 거짓말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분은 서로 역지사지의 태도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두 분 중에 한 분 하셔야겠죠. 그렇게 해서 이 사건 아무튼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진실대로 안 가게 됐었을 때 만약 누군가가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된다거나 또는 누군가가 억울한 피해자로 영원히 남아야 한다고 한다면은 그 거짓말을 하는 그 사람은 그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정말 마음 편하게 평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 좀 고심을 하셔가지고 만약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진실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성범죄 사건 피해자분들 저희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생각하고 신고하지 말고 일단 신고하고 생각하자. 바로 이 사건에서도 이게 진실이라면 적용되는 일일 거니까요.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신고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보통 소문이 날까 봐 두려워하시는데요. 신고를 안 하시고 시간이 지나고 나가지고 만약 그 진실이 거짓으로 바뀌게 되면은 소문뿐만 아니라 추악한 소문까지 남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고를 하셔야 나중에 가서 소문이 나더라도 진실한 소문만이 남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후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발생하면 무조건 신고를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 저희는 뭐 어느 한쪽도 응원하거나 뭐 위로할 수 없고 일단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참 강용석 변호사가 가지고 있다는 결정적이라는 증거를 한번 궁금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한번 그 기회가 된다면 증거들을 보고 공개하신다면 저희가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랄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그 증거를 보면서.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거짓 없는 사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Rent a car you can't afford. Put on a song that we both know. Let your hair out in the wind. Put the pedal to the floor. Flame your light, take a smoke. Put your broken rip off. Wafers on. Doesn't matter if the sun goes down. We'll still be up, still be up. Don't care about the place we